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스타타파의 심층 분석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거는 한독수는 지금 쿠데타 진행 중이고 검찰의 노골적인 이재명 죽이기 대선 개입이 시작됐다.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른 것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님의 후원 계좌가 오픈됐습니다. 진짜 윤흥아 후보의 즐거운 투자사 인증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한도가 29억 4,264만 원. 당내 경선 후보자 후원금 한도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님뿐만 아니라 지금 나온 김경수, 김동연 세 분 다 한도가 29억 4,264만 원까지 모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끝났나요? 벌써 끝났나? 벌써 꽉 찼나?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페이스북에 후원 계좌랑 함께 지금은 이재명에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후원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좀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이재명 당대표님 저희 그 시사타파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시사타파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시물에 지금 시사타파 TV 유튜브 커뮤니티 여러분들 여기 게시물 가보면요. 지금 이거 대선 일정도 자세히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대선 일정도 올려놨고 이거 조금 이따 제가 소개시켜 줄게요. 오늘 그 저기 계좌번호랑 후원 여기 농협 301-0367-304361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후원인이 되십시오. 지금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나중에 시타타파 TV 구독하시면 여기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보셔갖고 대선 경선 일정이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들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시빈님도 고맙습니다. 한도는 29억 4,260 아직 되나? 벌써 찼을 텐데. 아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님이랑 유시민 작가님이랑 도울 선생님이랑 셋이 특별 대담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노무현 재단 알릴레오 특집 대담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당대표님이 저랑 생각이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공수처를 강화하겠다. 그렇죠? 공수처 강화해서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시키겠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공수처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이제 공수처 규모나 예산, 인원 뭐 이런 것들을 키우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거고 이거는 어떤 얘기가 왜 오늘 그럼 잘 보세요. 왜 오늘 알릴레오에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공수처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까 그거 사이트로 걸어달라니까. 그 공수처 강화를 얘기하고 왜 검찰 개혁의 완수 의지를 드러냈냐면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님이 검찰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그렇죠? 민주당 안에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이재명 당대표께서 어디 공식적으로 나가서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재명은 검찰 개혁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국힘당이 어떤 공격 수단으로 썼냐면 이재명 너 대통령 되면 검찰 네 말 잘 듣는 검찰을 심어갖고 야당 죽이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저쪽에서 막 보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공수처를 강화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잠깐 왜 이렇게 뿌예?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엄청나게 그 정치 탄압을 할 때 이재명 당대표님이 마치 검찰을 꼭 개혁을 해야 되겠다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일부러 검찰이 탄압을 해도 직접 얘기를 여태까지 하지 않으셨다가 이제는 공수처를 강화해서 검찰 개혁을 어떤 검찰의 수사권 문제 그래서 이렇게 나누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고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정도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검찰 개혁은 하겠다. 그러나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네. 검찰 개혁은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정치 보복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보면 내란죄의 단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비추셨어요. 내란죄를 12.3 계엄 연루자 사법체계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수처가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공수처 뭐 없어야 된다 막 이런 회의론도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 공수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조사했어요. 예전 같으면 검찰총장을 누가 조사합니까? 아 그래요? 진짜 공수처 만들어 놨더니 윤석열 석방지휘 심우정 직권남용으로 검찰총장을 공수처가 여러분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하나 있어야 돼요. 여태까지 검사들 누가 불러다가 족쳤습니까?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검사들을 족칠 수 있는 기관은 누구였냐면 국정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인 조사를 했다. 예.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심우정 사건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라는 건 민주당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곧 심우정이를 부르겠다는 얘기죠.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죄송합니다. 심우정이가 저렇게 검찰총장이 공수처에 잘 나갈 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이해를 잘못했어요. 예. 그 다음에 요거를 좀 할게요. 이완규, 함상훈, 지명철의 촉구 결의안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건 뭐냐면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렸었는데 오늘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한덕수는 오늘 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보낸 이유는 이거 법적으로 여러분들 지명철회 결의안 이런 것들 법적으로 어떤 효력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헌재에서 빨리 그리고 헌재 그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여러분들 18일 날 끝나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18일 전에 이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를 빨리 해달라는 헌재 압박용이에요. 이거는 헌재를 압박하고 빨리 조속한 판결을 해달라는 그 입장에서 민주당이 국회의 입장을 결의안을 통해서 통과시켰고 이거는 이미선 재판관이랑 문영배 재판관님에게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가처분을 받아달라 압박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찰이 제가 여러분들 노골적인 이재명 당대표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여러분들 헌정수호 연대를 다시 띄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태까지 헌정수호 연대를 하면서 내란 종식 헌정수호 연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그 진보당, 그다음에 사회민주당,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이렇게 해갖고 민주당까지 갖고 5개 정당이 헌정수호 연대라고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그 헌정수호 연대로 내란 종식시키겠다는 그 윤석열 파면 이후에는 좀 뜸했었어요. 왜 뜸했었냐면 윤석열이 파면됐으니까 이제 조기 대선 과정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조국혁신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라고 하면서 잠깐 삐끗했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다시 헌정수호 연대를 띄운 이유는요. 저쪽에서 반명 연대를 띄워서 그런 거예요. 대응 차원에서 잘한 거예요. 그렇죠? 저쪽에서는 국힘당과 이낙연 세력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민주당 야권 계열들이 반 이재명 세력들을 띄우면서 반명 연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민주당에서도 헌정 수호 연대라고 하면서 이걸 띄우면 어떻게 되죠? 헌정 파괴 세력 대 헌정 수호 세력의 대선 프레임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헌정 수호 세력 헌정 수호 연대 그러면 뭐야? 저쪽은 헌정 파괴 연대거든요. 그렇게 구도를 잡으려고 다시 일단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야권 후보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껏 돕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프레임 대결에서 헌정 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 질서 파괴 세력의 대결로, 그러니까 내란 사건을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의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어제는 비공개로 윤석열 재판이 진행됐지만 안에 방청객들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진 촬영이나 생중계만 못하게 했지 안에 취재 기자들이나 다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서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이 있는데 윤석열이가 이랬대요. 막 이래서 재판이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판사한테도 훈계를 했대요. 판사한테도 훈계를 하고 진짜 이거는 지기현이가 왜 저러는지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이러면 이게 판사가 저렇게 노골적으로 윤석열 편을 들면요 정상적인 검찰이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만약에 판사가 이재명 당대표 재판에 판사가 이재명 당대표님의 어떤 편을 들어줬으면 검찰 가만히 있었을 것 같습니까? 재판부 교체해달라고 난리 쳤겠죠. 그렇죠? 원래 재판정에서는 녹음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제 말 맞죠? 만약에 판사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거 하고 난리 쳐갖고 재판부 교체해달라고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정상적인 검찰이라 그러면 검찰이 재판부 교체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정상적인 판사면요. 판사가 말려도 지 혼자 씨부리고 지 혼자 93분 동안 떠들게 냅두는 판사도 웃기지만요. 판사한테 훈계를 하고 앉아있는 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응? 이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는 오히려 재판부 교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있죠. 근데 좀 변화는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지금 21일 날 또 재판이 잡혀 있어요. 21일 날 윤석열이가 이제 21일 날 두 번째 재판이 잡혀 있는데 21일 날에는 아마 제가 보면 사진 촬영되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일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제 재판부도 좀 빡쳤다는 소리가 있고, 지금 법조 영산 기자단이 15일 날 오늘 21일 재판에는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1일 날 재판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기현이 탄핵해야죠. 어떻게 윤석열에게만 여러분들
뭐 저렇게 특혜를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원래는 탄핵해야죠.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고 지금 짜투리 뉴스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김성훈 지금 오늘 여러분들 여기저기 유튜브 보시고 아마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김성훈 경호처장이 4월 말 사퇴한다. 뭐 초유의 연판장 사태에 백기를 들었다. 천만의 말씀. 순진한 기자 여러분들, 김성훈이가 백기를 들어서 연판장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응? 증거인멸이 끝났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증거인멸이 끝났기 때문에 윤석열과 김건희와 같이 도망가려고 경호처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응? 여기서 제가 정치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김성훈이가 백기투항을 했다 그러면 즉시 사퇴해야죠. 즉시 사퇴 안 하잖아요. 보름을 개기겠다는 거잖아요. 오늘이 4월 15일인데 오늘자로 자기가 사퇴를 해야지 맞는 것이죠. 근데 왜 4월 말일날 사퇴하려고 그러냐? 이거는 다 한덕수 이런 애들과 얘기가 된 걸로 저는 생각해요. 뭐냐? 대통령 기록물로 비아폰과 비아폰 서버를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못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4월 말까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 말 맞죠? 대통령 기록물로 한덕수가 여러 가지 비아폰이나 여러 가지 경호처에서 있었던 것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순간 15년간 못 들여다보거든요. 이미 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시간을 벌라고 4월 말까지는 개기다가 지가 지키다가 한덕수가 대선 한 달 전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경찰이 영장 청구를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해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 있으면 못 가져가거든요. 응? 제가 보면 그거예요. 응? 순진하게 직원들이 연판장 돌려서 백기투항했다. 어차피 지도 끝난 거 알거든요. 응? 지도 끝난 거 알면 잽싸게, 응? 원래 오늘 사퇴한다면 오늘자로 즉시 사퇴해야 되는데 4월 말까지 기다리는 것은 한덕수와 얘기가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한덕수를 날려버리든가. 저는 지금 민주당이 뭐가 두려운지 몰라도 지금 한덕수를 저렇게 냅두면 안 돼요 지금. 뭐 대선 관리를 국힘당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 이재명의 대항마로 대선 후보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간을 왜 놔둬 갖고, 안 그래요? 지금 이거 오히려 민주당이 이러다가 무슨 한덕수한테 대선 관리를 시켜요. 지금 너무 민주당이 조심하다 보니까 지금 한덕수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백기투항한 게 아니라 증거인멸이 끝났고 한덕수가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하는 순간 이건 탄핵시켜버려야 돼요. 지정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전에 탄핵시켜야 돼요. 한덕수.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거를 좀 비판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지금부터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왜 여기서 주저하냐? 제가 한덕수를 날리면 다시 최상목이 경제부총리가 되면,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둘이 같이 날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상목이는 지금 이제 표결만 하면 될 정도로 이제 올라가 있고, 그쵸? 지금 둘을 날려야만 지금 그 다음에 이주호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하는데 민주당이 자칫해서 이제 탄핵 정당, 오히려 민주당이 탄핵의 프레임을 덮었을까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빨리빨리 선제 조치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 민주당 경선, 그 다음에 국힘당 경선 좀 말씀드리면 또 정치 뉴스 이면에 있는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민주당 경선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3파전이 됐죠. 이건 누가 봐도 이제 2위 싸움에 더 주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보셔도 그 1위 싸움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죠. 1위 싸움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2위를 누가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2위는 김경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저는 1위 싸움은 이미 끝났고 2위 싸움은 그래도 김경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느낌은. 그래서 2위 싸움을 주목을 하는데 민주당 경선은 이제 3명이 나왔지만 압도적 1등. 이건 일정은요. 여기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민주당 대선 일정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후보자 신청은 오늘 끝났죠. 선거일 및 투표 일정 충청권 4월 16일에서 4월 19일 날 안에 여러분들의 ARS로 투표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순회 경선 4월 19일 날 충청권 잘 들으세요. 청주체육관 4월 19일 날 청주체육관으로 오시면 돼요. 충청권에 있는 분들. 영남권은 투표 일정은 4월 17일부터 4월 20일. 투표는 맨 마지막 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4월 20일 날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A홀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 호남권은 안 봐도 김대중 컨벤션 센터인데 4월 23일부터 26일이면 투표는 언제 한다? 26일 날 투표예요. 뭐든지 투표하고 개표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26일 날 하고, 강원, 제주, 수도권이랑 강원, 제주라는 것은 여기 서울, 경기, 인천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투표 일정. 맨 마지막에 킨텍스 제2전시장.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지역에 언제 오나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번에 과반 득표자가 민주당 선거는 끝났죠. 그냥 4월 27일 날 개표와 동시에 과반 이상이 나오겠죠. 이재명 당대표님이. 그러면 그냥 5월 1일 대선 후보를 최종 결정합니다. 5월 1일 날 최종 결정을 해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과반이 안 될 일은 없지만 과반이 없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9, 30일 결선 투표를 합니다. 근데 이미 끝났어요, 민주당은. 어제 김두관 후보는 룰에 불만을 품고 불출마 결정을 했고, 거기에 이제 김경수 지사는 따르겠다, 아쉬움이 있지만 따르겠다라고 하면 제가 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김경수는 왜 이번에 경선에 불만 없이 참여했을까?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경선에 참여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다. 딴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여러분들 김경수 지사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건 본인도 잘 알죠. 알지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복당한 지 얼마 안 됐죠. 복당한 지 얼마 안 됐고, 다시 말하면 당원들의 지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경선 룰이나 이런 것들의 트집을 잡아서 당원들의 분노를 굳이 야기시킬 필요가 없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윤석열이가 횡포를 저지르고 윤석열이가 검찰 독재 국가를 만들면 만들수록 일부 시민들은 문재인 원망론을 많이 떠들면서 문재인 책임론까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번에 김경수 지사는 이재명 전 대표를 도와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공을 세우기 위한 출마일 뿐이에요. 어차피 이번에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마치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선거 나왔는데 친문이 손 놓고 있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김경수 지사는 친문의 어떤 상징적인 분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또 신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 당대표님을 도와서 대선 승리에 공을 세우고 다시 친문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이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시면 안 돼요. 사이다 듣고 싶은 분들은 제 방송 듣지 마세요. 저는 총선이나 이럴 때 저는 선거 앞두고는 절대 사이다 방송 안 해요. 제 방송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선거는 무조건 저들에게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선거는 우리끼리 선거할 때 전당대회 같은 거 할 때 사이다 방송이 필요한 것이고 평소에 저는 누구보다도 세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당내에다가 세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자제해야 돼요. 지금은 민주당을 향한 사이다 수박 타령하고 그런 사람들은 독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민주당 어대명 경선룰이라고 비판한 박용진 민심 반영 부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확장성이 약해서 약화 가져오면 안 된다. 컨벤션 효과 없을까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딴 사람들은 다 비판하는데 박용진 네 걱정이나 해라. 알겠죠? 박용진 네 걱정이나 해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용진아 넌 네 걱정이나 해라.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좀. 김동연은 다음 경기도지사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체급 올리려고 나온 거고 사실. 김동연은 자기 경기도지사 이제 친명 세력들이 자기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날아갈 확률이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김동연 인지도 높이려고 이번에 대선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경수 지사는 어떤 이번에 정권 교체에 좀 공을 들이려고 명예회복하려고 나오신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본선을 대비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김경수 지사나 김동연 지사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렇게 어깃장 부리면서 안 나오는 김두관보다 안 될 걸 알지만 이렇게 경선에 참여해 주신 김경수 그리고 김동연 지사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거 민주당 이번에 완전 먼저 링 위에 올라가 있다가 총알 맞을 뻔했거든. 이재명 당대표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제가 그랬잖아요. 한 6명, 대여섯 명 꼭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제 국힘당 얘기할 게 많죠. 국힘당 얘기하고 따로 이재명 당대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할게요. 이제 국힘당 경선은 11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11명이 갖고 와글와글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이름을 대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을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가나다 순으로 얘기할까요? 강성현 전 국회의원 모르죠. 저도 몰라요. 여기서 이제 김문수 이제 알죠. 그 다음에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 교수 모르죠. 나국상 알죠. 2명. 안철수 찰스 알죠. 양양자는 왜 기어 나온 거니? 양양자는 뭐 기어 나와갖고 뭐 하나. 그 다음에 유정복이도 그 지방선거 때문에 나온 거고.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이 홍준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보면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빼고는 다 경력 관리하려고 나온 겁니다. 경력 관리하려고 나온 거예요. 경력 관리하려고.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지금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5명이 그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나경원도 사실 대선 지지율 1%도 안 나오거든요. 지금 김문수랑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빼고는요 대선 여론조사에서 1%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대선 여론조사에서 1%도 나오지 않는데 나왔어요 그냥. 그럼 국힘당 경선은 어떻게 되냐? 경선 진출자들은 18일 대선 비전 발표를 거쳐서 19일부터 20일 조별 TV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요. 20일에서 21일에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고요. 20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발표가 돼요.
이때가 이제 진검승부예요. 저는 이 네 명에 안철수가 날아가냐 나경원이 날아가냐 그게 가장 저는 관전 포인트예요. 국힘당 대선 경선 관전 포인트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뭐 김문수 통과될 테고 그 다음에 홍준표 통과되고 한동훈 통과되고 나머지 한 명 안철수가 날아가냐 나국상이 날아가냐 이게 관전 포인트고 그래서 22일 날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발표되면 2차 경선 진출자들은 1대1 주도권 토론과 4명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27일, 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29일 2차 경선이 공개가 됩니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는 바로 최종 후보로 결정되고 2차 경선에서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는 최종 경선. 그러니까 국힘당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표가 분산되더라도 어떻게든지 한동훈 50%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같이 여기서 나경원이 안철수가 떨어지고 나경원, 홍준표, 김문수 대 한동훈이 한 명이 딱 끼잖아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탄핵 반대 세력들 3명 대 탄핵 찬성 세력 1명 있으면 표가 갈리더라도 어떻게든지 4명 중에서 한동훈에게 50% 이상만 안 주면 결선 투표로 가면 나머지 2명은 만약에 홍준표가 올라가던가 이렇게 하면 뭐지? 표를 몰아주려고. 이해가 좀 가시죠? 뭐야? 미쳤어? 야, 이거 진이 왜 이래? 깜짝이야. 왜 갑자기? 어이씨. 깜짝 놀랐네. 응? 죄송합니다. 예. 어이씨, 깜짝 놀랐. 뭔 소리가 나나 했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저쪽에서는 이쪽은 3명이 나중에 단일화해서 한동훈 50%를 막고 이쪽은 홍준표가 됐든 누구로 됐든 한 명으로 단일화해서 최종 결선에서는 한동훈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심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한덕수 얘기 좀 할게요. 제가 한덕수를 오늘 다시 분석을 좀 하는 게 뭐냐면 한덕수가 지금 거의 정신이 지금 지가 본인이 이제 국힘당의 대선 후보이자 권한 대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본인이 국힘당의 대선 후보이자 권한 대행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게 많이 보이는 게 왜 자꾸 한덕수 차출론에 김건희가 보인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권선동이나 권영세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몰라요. 권영세나 권난동도 한덕수가 왜 자꾸 띄우냐라고 해서 당내 지도부도 왜 지금 한덕수를 대선 출마하라고 누가 뒤에서 부추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4명이 연판장을 돌려서 대선 출마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당 지도부의 뜻도 아닌데 왜 자꾸 한덕수 얘기가 나오냐?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당 지도부가 모르는데 이건 누군가가 짠 게 이건 김건희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김건희가 예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국회의원 3호들 불러갖고 기억나세요? 국회의원 3호들 불러갖고 지가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막 오찬하고 연병 떨었잖아. 그때 참여했던 54명들에게 한덕수 배우 어떤 그 차출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덕수는 국힘당 대표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한덕수가 대선에 안 나온다는 것은 국힘당 어떤 후보로 안 나오는 거지. 한덕수는 밖에서 무소속으로 텐트를 치고 있다가 국힘당 후보와 대선 경선을 통과한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는 카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게 빅텐트라고 하는데 그거 안 돼요 이건. 그러면 제가 가만 생각해봤어요. 한덕수를 김건희가 만약 김건희가 픽했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김건희가 그러면 한덕수를 점찍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왜 하필 김건희가 한덕수를 지목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김건희가 여러분들 7시간 녹취록을 보면요. 막 나름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하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름 정치 분석을 해요, 지가. 김건희가 노린 것은 한덕수가 호남 출신이라서 저는 노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한덕수 부인도 무속에 관해서 여러 가지 김건희와 좀 교감하는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늘 국힘당이 표를 많이 얻지 못하는 게 호남인데 한덕수가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대선은 영남의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과 태극기 부대를 동원해서 영남 지지층을 확보한 다음에 호남 후보를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영남 후보를 내고 국힘당은 여태까지 자기네 지역 후보를 냈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선에서는 한덕수를 호남 후보를 띄워갖고 나중에 호남표를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한덕수를 밖에서 무소속으로 키운다는 것은 한덕수와 이낙연 이런 세력들을 규합하려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국힘당의 냄새가 나지 않는 한덕수가 이낙연과 손을 잡고 거기에 만약에 김부겸이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민주당을 이탈한 세력들과 손을 잡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힘당 대선 뭐 홍준표가 됐든 누구가 됐든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데 니들 이게 정말 호남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야. 호남 시민들은 호남 출신이라서 대선을 지지하지 않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보면 호남 출신이라서 노무현 대통령을 광주에서 뒤집은 게 아니야. 호남을 너무너무 모르고 호남을 무시한 행위예요, 이건. 그렇죠?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한덕수 너 고향 호남에서 환영받을 것 같아? 진짜 왜 여러분들 한덕수가 이제 국힘당 후보로는 나오지 않지만 이놈이 지금 나오려는 저도 안 나올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나온다고 확신이 들어요. 오늘 여기저기서 출마론이 나온 다음에 첫 지방 일정을 광주를 선택했어요. 이건 대선 행보예요. 저는 어제까지도 한덕수가 나올지 안 나올 거라고 그리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출마론이 여기저기서 터진 다음에 어제 여러분들 첫 지방 일정을 오늘 광주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대권 행보예요. 이건 사실상 대권 행보입니다. 호남을 무시한 행위예요. 오늘 여러분들 광주에 갔다가 이거 대선 홍보 한 거예요. 근데 웃긴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단독이 나오고 있는 게 한덕수가 원로들에게 자기 지지해달라고 보냈다는 지금 뉴스를 제가 받았어요. 한덕수가 자기 지지해달라고 원로들에게 지금 지지를 선언해달라고 했대요. 이거는 제3지대 출마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했고 반명연대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일부러 탄핵당하려고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이거 셀프 탄핵당하려고 일부러 대정부 질문에도 안 나오고 막장이에요, 막장. 근데 이 얘기는 중요한 것은 홍준표도 불편해하고 김문수도 불편해하고 나경원도 불편해하고
한동훈도 불편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 실패해요. 그냥 실패해요. 연대할 시간도 없고요. 텐트를 칠 시간도 없어요. 왜 실패냐? 한덕수가 밖에 나가서 단일화를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제3지대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경우 그럼 어떻게 돼요? 국힘당 경선이 쪽박 차는 거예요. 아니, 국힘당 경선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어차피 한덕수랑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국힘당 경선이 굉장히 싱거워지는 겁니다. 국힘당에서 대선 후보가 돼봐야 최종 후보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국힘당 경선에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되든 한덕수가 어떻게 단일화를 할 것이냐, 한덕수로 단일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국힘당 후보를 지원하는 형태로 할 것이냐. 그래서 국힘당 경선의 어떤 그 컨벤션 효과나 이런 것들이 뚝 떨어져 버려요. 밖에 이미 저쪽에서 뭐 한덕수, 이낙연 뭐 각종 잡것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말은 이제 누가 봐도 이건 내가 보면 뭐 설계자들이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설계하는 놈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 안 될 겁니다. 설계하는 놈들이 있는데 잘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 한덕수가 나온다는 건 100% 이낙연이 여기 합류합니다. 이낙연이 합류해갖고 호남에서 어떻게든지 표를 가져가려고 한덕수, 이낙연 손잡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저기서 뭐 전병현 가세하고 뭐 이런 놈들 가세하겠죠. 안 봐도 뻔하죠. 그런 다음에 뭐 국힘당 대선 후보랑 어떤 그 뭐 원샷 경선이나 원샷 단일이라는 뭐 단판을 지어갖고 극적인 장면을 노리는 거. 근데 시간이 없다 니들. 그래봐야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된다 그랬죠? 이거 뻔한 스토리 눈에 보이잖아. 뭐 한덕수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와 국힘당의 홍준표 후보가 오늘 단판을 지으려고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납니다. 네, 단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무승부입니다. 예, 둘 다 멱살잡이 하다가 나온 거고 다음에 2라운드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얘네들 뻔한 스토리, 그쵸? 뻔한 거. 뭐 단판 뭐 한덕수 대 오늘 홍준표 또는 한덕수 대 김문수 오늘 만나러 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예전에 많이 보던 거죠. 그래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갖고 어떻게든지 국힘당의 어떤 대선 후보를 뭐 연합체가 반명연대를 한 것 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안 돼요. 얘네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란연대. 알겠죠? 내란연대. 우리는 계속 내란연대로 부르면 되고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착각을 하냐, 예전에 제가 어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붙었죠. 어떤 얼빠진 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뭐 가끔 그런 거를 인용은 했는데 홍준표랑 안철수랑 유승민의 지지율을 합치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박근혜가 탄핵됐어도 저쪽은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만의 말씀.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제가 보면 거기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절대 홍준표 좋아하는 사람이 유승민 안 좋아합니다. 유승민 좋아하는 사람이 홍준표 안 좋아합니다. 안철수 좋아하는 사람이 홍준표 안 좋아합니다. 정치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당내 선거가 더 치열한 거예요. 응? 쟤네들은 단순히 국힘당 안에서 그게 총 단일화가 될 것 같아? 아니야. 여러분들 만약에 정치라는 게 나는 이재명을 지지해. 근데 딴 사람은 누구를 지지해. 근데 딴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번에 떨어졌어. 물론 지금 민주당과는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작년 이낙연이 똑같은 거예요. 이낙연 지지자가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경선에서 이낙연을 이겼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재명 지지 안 해요. 그쵸?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낙연 지지자들 깨시험 걔네들 어디 갔어요? 윤석열 지지하고 갔어요. 오히려 당내 선거가 왜 치열하냐면 너 죽고 나 죽고 선거를 하다 보면 너가 될 바에는 나는 차라리 쟤한테 표를 줄란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쪽은 지금 뭐 후보가 난립해갖고 나중에 뭐
두 명으로 최종 후보를 정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저쪽은 이미 대선 끝났어요. 여러분들 마음 왜 이래?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 편한 얘기 오늘부터 즐길 수 있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최종 후보가 만약에 김문수 대 한동훈 또는 홍준표 대 한동훈이 됐다고 칩시다. 한동훈이가 딱 되는 순간 그구들은 한동훈 안 찍어요. 저쪽은 지금 말은 안 해서 그러지 거의 절단 났어요. 한동훈은 그구들이 볼 때는 한동훈은 윤석열 탄핵의 1등 공신이고 이재명보다 더 싫어하는 놈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홍준표가 됐어요. 그럼 위드훈이나 탄핵 찬성파를 한동훈 지지자들이 홍준표를 지지할까?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쪽은 이미 경선 자체가 분열돼 있어요. 왜? 바로 그게 탄핵의 강이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원래는 정상적으로 윤석열이가 계엄령은 잘못 선언을 했고 홍준표나 김문수나 나경원이나 안철수나 누구든지 윤석열이가 오판했다라고 하면서 그게 하나가 이제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내란이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이 됐지만 국힘당 안에서는 내란 상태가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쵸? 저쪽은 아직도 헌재가 잘못했고 억울한 탄핵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마당에 뭔 놈의 단합이 되고 누가 되든 간에 저쪽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저쪽은 이미 윤석열의 계엄 쿠데타는 잘못이다. 헌법 위반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 경선을 치렀어야 돼요. 그걸 정리하는 새끼가 없잖아. 그걸 정리 안 하는 게 바로 권선동과 지금 누구죠? 권영세가 그걸 정리를 했어야죠. 헌재의 선고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받기 위해서도 윤석열은 자중해야 된다. 뭐 이런 선긋기가 나와야 되는데 경선을 앞두니까 너도 나도 친윤팔이를 하다 보니까 이 선거는 끝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대선 선거 운동을 하지만 이재명 캠프에서는 국정 계획을 짜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래 캠프는 선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대선 이재명 캠프는 사실상 인수위원회를 짜고 있다. 이게 맞는 거지. 바로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들어가야 되니까 이번에 이재명 캠프는 사실상 대통령 인수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대선을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할 거 다 하면서 지금 대선 이재명 캠프에서는 인수위 준비를 하고 어디 뭐 이미 다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걸 얘기 안 했죠. 제가 한덕수 얘기하려다 그랬죠. 한덕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한덕수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한덕수가 지금 쿠데타 진행 중인데 왜 제가 한덕수 쿠데타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냐면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들 심층분석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뭘 말씀드렸냐면 한덕수가 정상적으로 지 혼자의 판단이면 헌법재판관을 절대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쵸? 절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요. 한덕수가 저렇게 어떤 권한대행의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나서 대통령 몫의 헌재재판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권한대행이면 여러분들 50일이면 대통령이 어떤 나오는데 당연히 이건 대통령 몫이니까 자기가 임명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번에는 한덕수가 지금 쿠데타를 하는 게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차기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쿠데타를 준비하는 겁니다. 한덕수가. 지금 여러분들 현재까지는 보수 둘, 중도 셋,
진보 4시거든요. 현재 보수 3명이죠. 지금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보수 3명이잖아. 그리고 중도가 김영두, 정정미, 그 다음에 2명, 중도가 이 2명. 지금 현재 마은혁, 정계선, 이미선, 그러니까 진보가 4시야 지금. 4-3-2거든요. 지금 4-3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2명을 이쪽으로 꽂아봐요. 아예 2명을. 그러면 보수가 5가 돼요. 보수가 5가 되는 바람에 사실상 보수 5, 중도 2, 진보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5개의 재판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저것들이 물고 늘어질 거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응? 국민의힘은 계속 이재명 수사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헌재에다가 어떤 첫 번째 재판소에다가 계속 판단 여부를 청구하게 되면 현재 보수 우위가 되면 만약에 어떻게 할 거야? 재판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대통령이 재판에 불려다녀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당선 이전에 봤던 재판이라서 이걸 중단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이걸 갖고 헌재에게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요 3명에다가 나머지 요번에 그 이완규, 그 다음에 그 누구죠? 함상훈 5에다가 1명만 지금 꼬시면 되거든요. 이건 가처분이니까 딱 5명이면 되네. 그쵸? 이거는 가처분 사건이니까 5명이면 이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쿠데타예요. 쿠데타. 얘네는 쿠데타 놈들이라서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대통령, 그러니까 즉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을 탄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물러나게끔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재명 당대표를 저들이 의석수가 없으니까 탄핵을 시킬 수 없잖아. 응? 이재명 당대표님이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으니까 189석을 갖고 있잖아. 조국혁신당이랑. 그러니까 탄핵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저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에 마은혁 재판관님이 주심으로 있는 한덕수의 이 대통령목 재판관 임명에 가처분이 인용돼야 돼요. 인용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님이 이건 마지막으로 꼭 마무리 짓고 가야 돼요. 한덕수 지금 이거 쿠데타 음모예요. 쿠데타 음모. 저것들을 가만둘 것 같아요? 응? 차기 정부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되면 그 다음에 저것들이 이제 헌재를 압박하고 계속 이재명 당대표 사건 뭐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끼 아직도 쿠데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경원 얘기 좀 할까요? 지금 나경원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한동훈 저격수로 나왔습니다. 나경원은 서울시장 지금 명태균 사건으로 지금 속으로 박수치고 있는 사람은 나경원이에요. 오세훈이 날리고 자기가 국힘당 어떤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오세훈이한테 깨졌잖아요. 이번에는 오세훈이가 명태균 사건으로 사실상 잡히는 바람에 대선 후보 못 나오고 이번에 한동훈이를 저격하기 위해서 나경원이가 나온 다음에 자기는 이제 4명 안에 안 들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폭로를 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국힘당 경선을 예의주시하는 게 친윤 후보들 중에서 나경원 입에서 한동훈에 관한 폭로들이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어차피 목표가 나경원이는 당권 또는 내년 지방선거거든요. 이번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비대위 체제 또는 전당대회가 잡힐 거 아니에요. 각 정당이. 전당대회에 출마해갖고 나경원이가 당대표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늘 떠들었거든요. 당대표 한 다음에 서울시장 나가려는 게 나경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극우 지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동훈 저격수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나저나 나경원 너는 이재명 당대표님 재판에 관해서 떠들고 다니던데 재판 회피니 뭐라고 떠드는데 나경원 씨 너는 1심만 지금 6년이잖아. 얘는 1심만 6년 받고 있어요. 얘 1심만 나빠루. 얘 나빠루 지금 1심만 6년 받고 있어요. 얘 왜 1심만 이번에 여러분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여러분들 제가 국회에서 이거 영상 생중계했던 사람이에요. 나빠루 누워있고 막 제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제가 국회 가갖고 뭐 이쪽에서 외치면 저쪽에다가 외치고 막 제가 그거 옛날에 중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2020년 9월 21일 첫 공판이 이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거든요. 이게 2020년 9월 21일 날 9월 21일 시작됐는데 아직도 1심이 안 끝났어요. 이유가 뭐냐?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27명인데 얘네들이 안 나와요. 이번에 나경원이 여러분들 어떤 짓을 했냐면요. 5분 출석하고 그냥 나갔어요.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5분 출석하고 나갔어. 재판장이 오전 재판만 하겠다. 요번에 여러분들 요 며칠 전에 나경원이가 이 국회 선진화법 재판에 나갔는데 재판장이 증인들이 안 나와서 재판이 진행할 수가 없다. 이러면 또 1년이 지체된다. 오전 재판만 할 거니까 앉아 계셔라 라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대선 경선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대선 경선 때문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나경원이 5분 만에 나가니까 이러면 또 1년이 지나간다라고 하면서 재판장도 그랬는데 대선 경선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가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새끼입니다. 대선 경선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5분 만에 법정을 떠나서 이날 오후에 만난 사람이 쥐새끼입니다. 얘 만나려고 재판 안 받고 갔어요.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이 재판 안 받고 쥐새끼 만나러 간다 그러면 법정에서 나갈 수가 있나요? 나는 참 나경원이가 근데 입으로는 그래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게 첫 번째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정작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가 반헌법인데 얘는 재판도 제대로 안 받고 이명박이 만나고 다니면서 일반 국민들도 1심을 4년 넘게 받을 수 있을까? 특권층은 안 되는 게 없네. 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무슨 대통령을 하겠냐? 나경원도 사법 리스크 무슨 대선 후보냐? 범 미꾸라지. 아휴 진짜. 하여튼 나경원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오늘 뉴스타파랑 한겨레에서 홍준표가 명태균과의 어떤 선거비용 1억을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 검찰이 공소장에 누락시켰어요. 누가 봐도 명태균을 모른다라고 떠들고 홍 사장 여러분들 홍준표가 맨날 뭐라 했어요. 명태균에 대해서 참모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홍준표 자기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명태균이 김건희와 통화하는 실세라고 해서 전화 한번 받아준 기억이 있다라고 하면서 몇 마디 안 했다. 나하고 명태균이 대화 나눈 거라도 있으면 까봐라 라고 했다가 이제 뭐 여기저기서 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이름이 홍정식이에요. 홍준표의 아들 이름이 홍정식인데 홍정식의 친구가 최용이라는 자입니다. 최용희. 이 최용희가 뭐를 했냐면 홍 시장이 어떤 선거 캠프나 이쪽에서 홍준표 아들의 친구가 상황실장을 했었어요. 핵심 노릇을 했어요. 홍준표의 아들의 친구가. 그래서 뭐 근데 홍준표가 자기 아들 친구를 잘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강혜경 씨 여러분들 녹취록이 하나 까졌는데 뭐가 까졌냐면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그 오세훈 스폰서 여러분들 김한정 씨 알죠?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 씨가 그 이런 얘기를 해요. 강혜경 씨한테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한테 홍준표가 윤석열한테 내가 한동훈이 없애줄 테니까 국무총리 나 주고 내각 장관들 임명권 나한테 주시오. 그러면 내가 한동훈 없애고 대구시장 갖다 버리겠다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홍준표가 윤석열한테 내가 그래서 한때 홍준표가 한동훈이를 개잡듯이 잡잖아. 응?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한창 국무총리 한덕수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 저 새끼 저거 말뚝대행이라 말뚝총리라고 얘기했잖아. 그때 막 여기저기서 김건희 라인에서는 뭐 박영선 이름 오고 뭐 양정철 비서관 이름 나오고 막 그럴 때 시끄러울 때 그때 홍준표가 뭐 국무총리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이요. 제가 할게요. 막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 장관 임명권 달라라고 하면서 그때 슬쩍 떠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홍준표가 그러면 결정적으로 검찰이 뭘 묻어줬냐면요. 요거를 좀 보시고 가야 되는 게 2020년 총선이 있었죠. 2020년 총선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20년 총선이랑 2022년 지방선거 때 출마 전 여론조사를 먼저 시행을 했으며 이 조사 비용이 홍준표의 측근에 의해서 대납된 돈이 바로 1억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이 대납 똑같이 오세훈이도 김한정 씨가 대납을 했다가 압수수색 받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수가 있는데 검찰이 희한하게 홍준표는 공소장에서 뺐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홍준표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홍준표 여러분들 그 뉴스타파 보도에 의해서 뇌물 받았는데 공소시효 지나갖고 처벌 못한 거 하나 있었죠. 국회의원실 들어가면 그림 걸려 있었고, 얘는 잘 빠져나가요. 얘는 잘 빠져나가요. 홍준표는 진짜 정치 능구렁이에요. 능구렁이에요, 얘는. 그리고 지금 검찰이 여러분들 대선에 의도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입하냐면요.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의혹을 묶어갖고 지금 하잖아요. 검찰이요 5월 23일 날 추가 재판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5월 23일이면 뭡니까? 대선 10일 전이에요. 검찰이 이거는 대선 개입 아닙니까? 대선 10일 전에 이재명 당대표님을 법정에 세워갖고 선거운동 막바지에 추가 일정을 잡아달라고 이런 뻔뻔한 새끼들이에요. 이거는 아직도 잡혀있는 재판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검찰의 요구를 재판장이 이진관이거든요. 그날 재판 일정이 없는 건 확인했다. 고민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대선 개입이지 뭡니까? 여러분들 5월 23일이면 그 주에 사전선거 사전투표예요. 이미 부재자 투표는 끝났고요. 검찰이 왜 열흘만 참았다가 소환을 하든가 하면 될 거를 23일 날 추가 지정해서 대선에 개입하는 거죠. 5월 20일은 이 전 대표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있는 날이에요. 잡혀 있는 거. 원래 잡혀 있는 건 가시는 거야. 5월 20일 날도 선거 유세 도중에 재판에 참석을 하는 기간인데 없던 5월 23일 날 대장동, 위례, 백현동 이것까지 지금 하라요. 이거는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요즘 보면 우라통이 터지고 속상한 게, 지금 우리가 12.3 내란 계엄 쿠데타, 이 쿠데타는 군인들과 경찰들은 어느 정도 수뇌부들은 구속이 됐죠. 지금 민간 내란 혐의자들은 그 누구도 구속 안 됐죠. 김태효는 이틀간, 우리가 왜 김태효가 없어졌나요? 김태효 이틀간 3번 휴대전화 바꿨고요. 최대 6번씩 바꿨대요. 아예 번호를 바꾸면요, 아예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찾아낼 수가 없대요. 홍철호 정무수석, 김태호 국가안보 1차장 그동안 전화 3번, 6번 다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냐? 집중적으로 윤석열이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알아봤더니 전화기를 바뀐 게 아니라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버리면요, 그 번호가 딴 사람한테 넘어가기도 했고 아예 전화번호 저장이 안 되고 삭제가 되는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분해요. 특검이 돼도 수사할 수 없다. 끝까지 저는 특검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님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 대선은 여러분들이 봐도 이재명 당대표님이 참 유리한 선거죠. 여러분들 아마 빨리 6월 3일이 왔으면 하고 기대되는 선거일 겁니다. 모두가 지금 이재명은 공공의 적이에요. 우리야 응원하지만 반 이재명 세력들이 볼 때는 이재명은 공포입니다. 제 얘기 오늘 좀 잘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우리야 이재명의 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에서 살고 싶지만 저 내란 계엄 혐의자들과 저런 내란 선동정당, 위헌정당들이 볼 때는 이재명은 공포인 거예요. 왜 공포냐? 제가 문득문득 얘기할 때 이렇게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출발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87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189석이라는 야당의 힘을 가지고 집권 1년차를 맞이하는 대통령은 처음이에요. 누가 봐도 저들이 볼 때 이재명은 공포인 거예요. 우리는 통쾌하고 우리는 브라보를 외치겠지만 저쪽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랑 입법부 189석도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먼저 행정부는 장악을 하죠. 입법권도 쥐고 있죠. 사법부의 인사권도 쥐고 있죠. 그렇죠? 국정원장도 이 지명권을 있죠. 검찰총장도 지명을 하죠. 경찰청장도 지명을 하죠. 국세청장도 지명을 하죠. 감사원장, 방통위원관장 다 날릴 수 있어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쟤네들이 여태까지 뭘로 버텼어요? 검찰, 국정원, 감사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불과 50일 후면 다 날아갑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베이지색 양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노무현 재단 알릴레오 특집 방송에 나와서 정치 보복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들이 볼 땐 얼마나 무섭겠어요. 죄 지은 놈들이 볼 땐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분들 공포야. 민주당은 정권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189석으로 윤석열, 김건희 여태까지 특검 통과시키고 다 했잖아.
이제 어떻게 돼? 여태까지 죄 지었던 놈들 다 특검 받아야 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이번에 내란 척결할 때 있잖아요. 절대 검찰의 손에 칼자루를 쥐어주면 안 돼요. 그쵸?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면 안 됩니다. 청산 대상들에게 적폐청산을 하라고 칼자루를 쥐어줬더니 검찰이 권력까지 쥐었거든요. 이번에는 다 특검으로 조져야 돼요. 이제는 싸그리 특검으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청산의 대상이지 지들이 적폐를 청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모든 검찰이 수사하다가 말한 것들 다 중단시키고 명태균,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뭐 한동훈 특검, 뭐 나경원 특검 다 특검으로 조져야 돼요. 진짜로. 내란 특검에도 윤석열은 수사 못하던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고, 지금 내란 혐의로 기소가 돼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한다고 하지만 다른 직권남용이나 그런 것들로 수사를 한다요. 기소가 된 거는 내란 사건이 기소가 된 거고 다른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다 보면 별건으로 이제 내란 사건이 추가적인 증거가 되면 일단은 검찰이 여러분들 이제 공소를 특검이 유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이야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 내란 특검이 발생하는 순간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공소를 특검이 유지한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증거를 제출을 해갖고 추가 증거를 해서 계속 외환죄를 추가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특검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거 갖고 기소는 못하는 거지만 내란 사건 외에 외환 사건 그리고 내란 사건 안에 검찰이 빠뜨렸던 증거들이나 그런 것들을 특검에서 올릴 수 있다라는 거. 공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 검찰은 윤석열을 봐주려고 공소도 대충 할 수가 있잖아. 특검으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만큼은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저도 옛날에 검찰 개혁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검찰과 맞서서 싸웠지만 검찰은 개혁을 한다 그러고 해서 바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검찰청을 없애면 됩니다. 아예 이놈들의 본거지를 없애면요, 그냥 법무부에 그냥 기소 1과 기소 2과 기소 3과 이렇게 편말 하나씩 놔야 돼요. 얘네들은 검찰청을 해체를 해갖고 자기네들이 마치 특권을 누리는 또 하나의 사법부 역할을 하면서 그런 조직을 했는데, 그냥 법무부 안에 검찰 1과 2과 해갖고 법무부 직원들이랑 같이 근무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쵸? 법무부 직원들이랑 그냥 같이 근무하게 만들어야 돼. 다른 공무원들도 그러잖아. 검찰청을 만들어놨더니 이것들이 지네끼리 회의하고 지네끼리 항명하고 지네끼리 쿠데타 일으키고 난리를 치잖아. 그냥 법무부 직원들이랑 기소 1과 법무부 기소 1과 하면 거기에 일반 직원들 검사 1명 의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기소 2과 기소 3과. 생각해봐요. 저 새끼들이 지네끼리 쿠데타를 일으키는 검찰청이라는 걸 만들어줘갖고 저런 거예요. 그냥 일반 공무원들 같이 똑같이 하라고 하면 돼요. 40 패스해갖고 검사 달면 3급인 가야 되거든요. 그냥 3급 공무원 대우해주면 돼요. 법무부 산하에 그냥 검찰청 폐쇄하고 그냥 법무부에다가 책상 하나씩 갖다 놓고 기소 1과 2과 3과 4과 해갖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를 받게끔 하면 돼요. 검찰 개혁은 그렇게 해야 돼요. 저것들을 찢어놔야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설픈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그런 일 할 거 없고, 그냥 주요 이 내란 사건이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특검으로 외환과 내란 하면 제대로 수사하면 저들의 뿌리도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여러분들 홍준표가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겠다. 이거 윤석열을 겨냥하고 한 거 아니야? 김건희랑? 응?
난 그래갖고 윤석열 졸라 놀랬을 것 같아.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사형제도를 여러분들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면 그쵸? 제일 먼저 지금 죽어야 되는 새끼가 윤석열이야. 대선 공약이 사형 집행이면 홍준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 되면 6개월 안에 윤석열은 사형 집행 당하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 진짜 행시가 아니라 검사가 되려면 사실을 나와야 돼. 사실은 4급이고 행시는 5급이야. 검사의 임명을 받으면 3급이 되는 거고. 그치 웃기지 않아요? 예. 선고받으면 6개월 안에 집행한다 그랬을 때 김건희랑 얼마나 뜨끔했겠어. 제일 무서울 거야 지금 홍준표가.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은 한덕수를 제가 왜 자꾸 빨리 탄핵시키라고 하냐면 이 새끼 지금 대선 관리를 맡겨서도 안 됩니다. 얘가 대선 나오든 안 나오든 한덕수 같이 국힘당과 내란 피의자잖아요. 내란 피의자고 이런 자가 무슨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합니까? 절대 관리하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지 마음대로 대통령 놀이하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왜 관세 협상을 하냐고. 응? 지 치적 쌓으려고 여러분들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요 서로 자기의 카드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들고 있나 계속 여러분들 봐야 되잖아. 계속 봐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한덕수가 먼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걸 먼저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얘기해버리면 미국은 또 다른 걸 요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50일 후면 대통령이 나오는데 왜 지가 이런 주접을 떠냐고요. 왜 미국 여러분들 협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짠 것도 갖고 가고 저쪽이 짠 거를 갖고 오고 그러면 여기서 이견을 조율을 한 다음에 협상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미국이 짠판이에요. 그냥 미국이 짠 협상판에 한덕수가 참여하겠다. 참. 지금 먼저 여러분들 속도 냈다가는 우리나라가 그냥 모범 국가가 돼갖고 우리나라 때문에 다른 나라들까지 곡소리가 나고 미국이 던진 알래스카 사업 니네 돈으로 개발해 이 새끼들아. 미국 놈들아. 왜 우리나라 돈으로 개발해? 여기 사업성도 평가가 아직 안 된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개발한다고 덥석 물었어요 한동훈이가. 한덕수가. 예전에 일본이 그랬어. 198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5년에 일본이 한창 잘 나갈 때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그게 바로 프라자 합의야. 기억나요? 일본이 경제가 망하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30년 겪었던 게 무역 관련 협상 한번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잘못 맺어갖고 일본이 그 다음에 급격하게 엔화 평가 절상을 했다가 잃어버린 20년으로 접어들고 그때부터 협상 하나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휴. 왜 우리나라가 협상을 서두르냐고. 우리나라가 유리한 협상이 아니잖아. 우리가 짜놓은 판에 미국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들어오라고 해야 되지만 미국이 짜놓은 판에 왜 우리가 빨리 기어들어간다고. 네가 대통령도 아닌 새끼가 네가 왜 나라에 국익을 해치냐 이거죠. 최종 정부는 다음 정부가 내려야 돼요. 지금 절대 관세 협상 한덕수가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네가 뭔데 이런 중요한 국가 간의 협상을 왜 네가 주도를 해? 대통령이 50일 후면 탄생을 하는데 무조건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은 다음 정부에게 넘길 수 있도록 지금 어떤 여러분들 미국이 압박을 가하냐면 최우선 협상국을 5국으로 지정해 갖고 한국, 영국, 호주, 일본, 인도, 일본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빨리 우리와 협상하는
국가일수록 이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요. 절대 먼저 해주면 안 됩니다. 절대 먼저 해주면 한국을 봐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계속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지금 빈집털이 하는 거야.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 지금 도란프가 잠깐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석이니까 이재명 오면 골치 아프잖아. 이재명 당대표면 국가 대 국가에 이제 국민들 왜 그러냐면 미국도 이재명 당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 당선이 되면 미국도 이재명 당대표님한테 여러분들 압박을 가하지 못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한 게 야 이재명 당대표 야 이재명이 대한민국 이번에 대선에서 70%를 얻어갖고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이재명 말 한마디에 반미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미국도 이재명 당대표의 눈치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압박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한덕수 이거 날려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내일 여러분들 낮 1시 방송 장인수, 이경 그리고 개총수 3명에서 1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